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에 이 마지막 이 법정 TV 토론이 있었고, 오늘 새벽에 윤석열, 안철수 이 두 후보 단일화 이 속보가 전해졌는데, 예. 이 부분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안철수 대표 측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저희가 또 이제 단일화에 또 나서서 이렇게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이 TV 토론이 끝난 뒤에 먼저 요청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쪽 내부에서도 저희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상의를 해서 당연히 합당까지 이어진 절차에 국민의당 쪽에 동의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도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해 함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우리 후보가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고 윤석열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까지 좀 합의가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합의가 됐고 저는 처음부터 경쟁 방식의 단일화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지만은 그 사퇴 후 지지 선언 방식의 어쨌든 모습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저희가 단일화를 하고도 합당까지 이르지 못했던 사례를 생각해봤을 때 이번에는 꼭 합당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입장이었고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인 어떤 그런 결말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당초에는 이제 여론조사를 통한 이 단일화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이 선거 막판에 와서 사실은 이제 이 후보를 단판을 통해서 후보를 지지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건데 이 원인,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난 이제 결렬 선언 이후에 사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의 표심은 이미 저희 후보에게 대부분 편입되었고 그에 더해가지고 또 일부의 또 결집 효과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권 교체 대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께서는 굳이 단일화하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오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게 역시 도움이 되겠죠. 저는 전적으로 이 부분은 후보의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당 대표로서 이제 선거 이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합당 절차라는 것은 꼭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저희 부가적인 생각이지 선거에 있어서 승리를 위해서 후보가 하는 판단들을 다 존중합니다. 네. 좀 일부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제 합당 절차를 밟게 되면 안철수 대표의 당대표 가능성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전혀 조건에 없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은 없었고요. 예. 아무튼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게 될 텐데 앞으로의 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 투표가 있고요. 이 전략은 좀 어떻게 좀 갖고 가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단일화나 아니면은 후보 사퇴 없이도 저희는 이미 승리를 위한 어떤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판단 하에 또 그리고 우리 후보가 무박 6일 유세를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선거 막바지 당에 총력을 들여서 이제 저희가 유세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변화는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와의 좀 껄끄러운 좀 관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잘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껄끄러운 거 없습니다. 아마 안철수 대표께서 바른미래당 때 좀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간의 갈등 속에서 아마 언젠간 저에게 속 터놓고 하실 말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저는 여유를 갖고 봅니다 항상. 네. 속 터놓고 좀 얘기할 기회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저 당대표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상계동에서 안철수 대표 만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 안 해주시던데 어쨌든 언젠가는 그렇게 하실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3.1절에 이렇게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 악수하는 장면 또 이준석 대표와 또 이렇게 인사 나누는 장면에 좀 차이가 보여서 좀 아직도 좀 이 앙금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또 관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먼저 다가와서 제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없고요. 안철수 대표께서는 그렇게 또
또 감정이 솔직한 분이니까 제가 또 안철수 대표에게 굉장한 또 인간적인 면을 많이 봅니다, 저는. 아무튼 이번 그 대선을 지켜보면서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 두 후보의 단일화를 좀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나중에 좀 비화로 되게 재밌을 텐데 그날 결렬된 이후에 저희 당 구성원들끼리 포항에서 그때 식사를 하면서 3월 3일 날 분명히 안철수 대표께서 그 전에 판단하실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안 대표께서 정권교체 대의에 동참하실 의사가 있었던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과정 속에서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또 미진하고 또 의사소통 관계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때 좀 안 좋은 파국처럼 끝나게 되었는데 당연히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정권교체 대의에 동의하실 거다.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는 윤석열 후보가 오전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경북 일부 지역은 유세를 이제 취소했지만 마지막 이 포항 유세에는 합류하셨잖아요. 그때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3월 3일을 예상했던 이유는 뭘까요? 사전 투표 때문인가요? 저는 당연히 이미 그 당시가 이제 투표용지 데드라인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사전 투표 데드라인마저 넘겨버리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고 나중에 오히려 출마 포기하고 지지선언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오해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판단하실 거 좀 봤습니다. 네. 그동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 민주당 인사들이 계속 안철수 후보까지 이 러브콜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우려하지는 않으셨나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그런 어떤 포섭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고 안철수 대표는 사실 실제 포섭할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그래도 그런 자세를 보인다는 취지에서 민주당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만약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살아오시면서 포용적인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본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 보복 같은 거는 몰래 하는 거라는 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수의 인사를 포섭하려 하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러브콜을 했지만 이렇게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보통은 이제 내부부터 다지고 밖으로 나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원팀을 완벽하게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해 가지고 좀 그 민주당에서는 제가 이제 선거 막바지인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의 그 좀 인지도 있고 또 대중적으로 인기가 좋으신 분들이 선거에 많이 안 나타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좀 그래서 아마 그게 민주당이 좀 내부 통합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제 사전 투표가 있고요. 네. 현재의 판세, 물론 이제 단일화 정국을 포함하는 판세를 좀 예상해 주신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지지율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후보의 포용력이 빛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선거 막바지의 기세 싸움에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야권이 상당한 우세를 점하게 되어서 앞으로 시너지는 좀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당장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지지 선언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이 오늘 내일 중은 발견되지는 않겠지만은 공동으로 유세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일부 유권자들의 마음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앞서서 이 김동연 후보와 이제 손을 잡았잖아요. 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좀 단일화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김동연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저도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하겠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민주당 후보와 사실상 단일화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 대선에 앞서서 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 정치 개혁 구상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개혁 구상을 저는 송영길 대표님과 항상 원활하게 소통하기 때문에 개혁 구상을 저희가 논의하는 거는 언제나 환영입니다만은 이 대선이란 건 참 냉혹해가지고요. 저랑 송영길 대표 중에 대선에 진 대표는 날아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저희 둘이 회담을 하고 거기서 어떤 정치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뭐 그냥 이야기 한번 해보자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중차된 시기에 실무 협의 비슷하게 진행하는 것은 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좀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만약에 송 대표님이 그 승리한 당의 대표가 되시면은 자신감 있게 추진하시면 될 것이고 저는 아마 송 대표님이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다 그러면은 좀 약간 무색한 그런 회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대선 이후에 한번 보시죠. 예. 송영길 대표와는 그래도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도 가까우신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저희 소위 4당 대표들 중에 보면은 뭐 송 대표님, 여영국 대표님 다 제가 잘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막바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방역 당국이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 대선을 앞두고 사실을 좀 이 시기상조 아니냐, 너무 빨리 완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저는 방역 조치에 대한 어떤 비과학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우리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 24시간 영업이라든지 그 방역 패스를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난 뒤에 저는 이제 뭐 오비 일학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방역 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런 기조 변화가 실제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오미크론 상황에서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을 막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한계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이 이제 주로 이제 감염 전파가 많이 되는 걸로 봐서는 수도권의 거미줄처럼 놓인 대중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이제는 간과할 수가 없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초기에는 대중교통이 안전지대라 얘기했지만은 네.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이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들일수록 코로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때마다 가장 이제 사람들과 밀접 접촉하게 되는 그 시간이 지하철 탈 때거든요. 특히 노원역에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구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 바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감염 확산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좀 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표님은 광주에 내려가서 사전투표 하시는 건가요? 예, 오늘까지는 대구에 있고 예. 광주로 이동해서 저희가 아마 그 사전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평소보다는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많이 독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가 아니라 지난 예. 총선 이후에 이제 그 음모를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고생했고 저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전투표 음모론에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그것 때문에 뭐 당내에서도 공격 많이 받고 했지만은 그 요즘 유행하는 말 중 이준석이 옳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 예, 제가 2년 전부터 그 사전투표 꼭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좀 빛을 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이제 이 대선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끝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그 모든 분들 꼭 투표하셔야 될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저희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는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정치권에 여러분의 아젠다가 등장해서 선거 판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높은 투표율로 증명해 주셔야 앞으로 2030의 담론이 주류가 되고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힘드셨던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유영업과 그리고 확실한 손실보상 등을 위해서 꼭 우리 윤석열 후보 뽑아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안보에 관심 많은 국민들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